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서 전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한 이유, 그리고 퇴사하고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리고 왜 퇴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퇴사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퇴사한 이유. 네. 제가 그 퇴사하면서 그날 저녁에 그 소감 같은 것들을 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조금 더 확장판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회사 생활을 뼈를 묻을 때까지 하겠다, 육식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주식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우선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네, 그만큼 열심히 했고 한때는 좀 잘했고, 네. 그래서 주식이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뼈를 묻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민이 있으시고 그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23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했고 매년 한 30% 정도의 수익은 거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드가 10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30%를 걷어봤자 1년에 30만원. 네. 대신 그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열심히 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주식책을 다 읽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있던 진짜 모든 주식책을 거의 다 읽었고, 그거에 맞춰서 저만의 이제 매매법을 정립을 해 나갔죠. 매매법을 정립해 나갔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기준이 없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사는 이유도 없고 파는 이유도 없고 살 때의 기준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분들이 또 그래요. 네. 누가 좋다더라, 혹은 뉴스 보고 아니면 그래프 움직이는 거 보고 그렇게 사시는데, 저는 이제 뉴스 보고 기업의 가치 분석하고 차트 보고 이런 분들을 다 존중을 합니다. 다 존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안 하세요. 노력을 안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화를 내십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방법들을 하나둘씩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결국 그 작업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뒤에 설명 계속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한 매년 30%씩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100만원이다 보니까 큰 돈을 벌지 못했고, 단 그때도 열심히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지만 결국 지금 이 돈으로 실력을 쌓게 되면은 나중에 시드가 모였을 때는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도 이제 꿈이 전업 투자자였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전업 투자를 할 거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100만 원이다 보니까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선 취업은 우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취업은 우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이제 취업이 이제 뼈를 묻을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시드를 모을 때까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조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목 안 매죠. 그게 또 저희 세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를 모을 때까지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했죠. 회사 생활을 했고, 뭐 회사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부터는 제가 20대 때는 한 번도, 그러니까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했어요. 워낙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여유자금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보다가 이제 첫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해외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대 초중반까지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고, 주식으로 이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해외여행하느라고 재산을 탕진했느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이 제 인생을 이제 바꿔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 그 시기에 이제 좀 즐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회사를 다닌 목적도 그 회사는 그래도 휴가가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계속 다녔고, 심지어 제가 한참 해외여행 많이 다닐 때는 정말 매주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매주. 네, 인천공항 일주일에 2번 가는 거예요. 네,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토요일날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렇지만 우선 주식으로 번 돈으로는 이제 해외여행을 했고, 이제 회사 월급으로는 이제 저축을 해서 시드를 마련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참은 주식이 잘 됐죠.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뭐 시드 100만 원이었다가 어찌됐던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월급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드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퇴사를 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해서 이제 시드만 점점점 키워 나가면, 제가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사치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큰 돈이 없더라도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했던 매매 방법은 저는 이제 과대 낙폭주들을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으로 제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한 15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그때 어렸을 때는 엑셀을 잘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을 하고 결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손실이 나는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는 무엇이었는지 제 기준을 고치고, 그 작업을 정말 한 몇 년을 했었고, 어찌됐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주식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회사를 다녔던 때 상한가 폭이 이제 30%로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한가가 이제 15%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증명을 했던 그 15년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한가, 하한가가 이제 15%에 대한 기록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을 한 7, 8년씩을 계속 냈었는데, 요게 30%로 변경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조금, 굉장히 좀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수익을 거두기는 했었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이 제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월세는 또 비용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전셋집을 얻고 그 남은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었고, 한동안은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수익도 꾸준히 거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선은 하한가 폭이 30%로 변경되기 시작할 때부터 좀 제 수익률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그 전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는 그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때는 가장 큰 이슈는 전세난이었어요. 전세난. 그래서 정말 그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도 전세가 없을 정도로 전세난이 심했고,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저렴한 전셋집을 찾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구석구석 안 가본 지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셋집을 엄청 찾고 다니다가 전세가 너무 없으니까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셋집을 찾지 말고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해라. 이 동네 괜찮고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수하는 게 어차피 집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나오면서 엄청 욕했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저 부동산 저 사악한 것들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저 이제 원조 폭락이었거든요. 제가 원조 폭락이어서 일본처럼 돼가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면서 그 부동산에 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미래는 이제 예측이 되시죠? 그 부동산에서 추천했던 아파트가 이제 떡상된 거예요. 떡상. 네, 떡상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진 매매 기술은 또 수익률이 떨어짐으로써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전셋집을 한 번 더 살았고, 그 전셋집을 이제 옮길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직접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결혼도 했고 그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주식이 과거보다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라는 좀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추천했던 그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 가격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주식으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그 금액만큼 올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부동산에 좀 눈을 뜨게 된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어차피 푼돈을 버는 거구나. 물론 뭐 주식으로 엄청 성공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으신데 저는 그 막 몇만 퍼센트 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뭐 데이 트레이딩도 많이 연습해보고 뭐 했는데 그런 재능은 전혀 없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한 1년에 한 3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30%가 모였다면 엄청 큰 금액이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드가 굉장히 그때도 크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는 어차피 푼돈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푼돈이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었었습니다. 네. 아닐 거야. 나는 주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저하되는데 아파트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걸 수도 있었겠다. 정말 원조 폭락이고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되게 무시하시죠. 되게 무시하시고 그 부동산 뭐 몇 프로 올려가지고 그 무슨 수익률이야. 근데 그 몇 프로가 그 몇 프로가 아니죠. 네. 우리가 막 전세를 끼고 막 이래버리고 레버리지를 그 아파트 부동산을 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쟁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면이었고 오히려 부동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 그거 딸깍질해서 그거 얼마나 버냐 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 회사의 40대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제가 저는 이제 지잡대 출신에 정말 공부도 뒤질나게 안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그래도 나름 대기업, 엄청난 대기업은 아닙니다. 네, 삼성, LG 이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기업, 그리고 나름 상장회사. 한때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했던 나름 큰 회사였죠. 그리고 나름 업계 1위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씨들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나름 운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는 좋은 회사에 갔다. 제가 가진 학벌에 비해서는 좋은 회사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름 취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 회사에 갔는데 직원들이 모두 젊은 거예요. 모두 젊고 팀장님이 한 40대고 대리님은 30대 초반이고 과장님은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7살에 처음 들어갔는데 젊은 회사다.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해고를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서가 조직 개편에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막 저희 부서 자체가 막 자회사로 쫓겨나고 막 그 자회사로 쫓겨나는 와중에 막 저희 팀장님만 본사로 다시 막 콜백이 돼서 그 직원들도 없이 그냥 책상만 주고 결국에는 그냥 그 위로금 받고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고가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좋았던 되게 우리 회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점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20대 30대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40대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많은 40대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과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주식도 열심히 했는데 주식에서 좋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고 부동산에 이제 부동산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쯤 이제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제 은퇴하는 것인가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해고당하신 그 40대 팀장님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대단해요. 되게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좋은 동네 사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세요. 대단하시고 물론 그분이
뭐 재산을 물려받으신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고당하시는 걸 보고선 아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계속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에 점점 눈을 뜨게 되고 저희 해고당하신 팀장님도 좋은 아파트에 사셨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제 끝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40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뭐 주택연금이란 게 있다더라 하면은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 부동산을 열심히 소유를 하고 실거주하는 그 실거주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제가 은퇴할 때쯤에 회사 생활을 더 못할 때쯤에 그 연금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사라는 거를 빨리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부서 이동이 20대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들어가고 한 3년 안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그냥 그 회사를 그냥 안정적으로 다녔으면 그 부서가 그냥 본사에 계속 버티고 있었고 다녔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서가 막 자회사로 쫓겨나고 막 사무실을 이동하고 원래 남부터미널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포로 가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냥 그 부서에 있었으면 사실 우리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였습니다. 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였고 그래서 또 그렇게 뭐 직원들을 일은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많이 시킨 게 많이 시켰다고 표현하면 안 돼. 일을 오래 시켰어요. 그냥 직원들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집에 일찍 가봤자 눈밖에밖에 안 나고 그 모두가 그냥 그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계속 다닐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아 회사라는 게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20대 때 특히나 뭐 저는 맨 처음부터 별로 회사 생활 오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더 확고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로 쫓겨나니까 제가 너무 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안주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아 내가 너무 힘이 없는 부서에 있었다. 그러니까 핵심 부서가 아니어서 이런 꼴을 당했다라고 그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핵심 부서로 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저는 회사를 딱 2개 다녔는데 두 번째 회사는 정말 스타트업 네 뭐 좋은 표현으로 스타트업이고 정말 우리 요즘 표현으로 이제 조서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가 자회사로 쫓겨난 이유는 제가 있던 부서가 핵심 부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회사로 쫓겨났던 거에 또 되게 좀 나름의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겨요. 20대 사원 나부랭이가 그래서 핵심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해야지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자회사로 쫓겨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자회사의 대표님이 그 저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오셨어요. 더 큰 회사에서 오셨고 그 오시면서 그 더 큰 회사에 있던 분들이 우르르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그 나름 자기네들이 부서를 따로 만들고 그 대표님도 그 부서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저도 이제 더 큰 회사에 있던 분들하고 좀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더 큰 회사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학벌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력서를 넣어봤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나름 그 대표님한테 굉장히 아부를 잘 떨었던 것 같아요. 아부를 잘 떨어서 그 또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 부서에 결국엔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가진 능력이 없었던 거죠. 가진 능력이 없었고 이제 가진 능력 없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부서를 들어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예.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 나름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 대표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자기네들 부서에 들어왔으니 근데 그렇다고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일하고는 정반대 다른 일들을 하니까 이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부서를 옮겼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업무 적응이 실패했습니다. 네, 업무 적응이 실패했고 약간 그때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것도 좀 왔던 것 같아요.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회사에 가면은 무조건 혼나니까. 예. 그리고 막 지금 생각하면 좀 그분이 좀 너무하시긴 했는데 그 뭐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원급을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업무 적응이 결국 실패했고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정말 무작정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던 때였는데 한번 태어나서 유럽 배낭여행도 꼭 해야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 이제 그 돈을 모으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 40대 이후까지는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해서 시드를 모아서 주식으로 이제 은퇴한다 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가 한참 지나서 유럽 여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서 그때 무작정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어 ABCD도 잘 모르는데 그때 굉장히 떠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때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도 가지 말까 취소할까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게 됩니다. 가게 됐고 이때 회사는 무작정 그만뒀죠. 그 다음에 회사 경력이라고는 3년차 그렇다고 지금 뭐 대단하게 뭐 돈을 모아놓던 것도 아니고 그때 굉장히 불안한 미래였는데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고 갔다 와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작정 떠난 것이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많은 거를 잘 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여행이 돼서 아무튼 그렇게 배낭여행을 떠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갈 때까지 좋았죠. 갈 때까지 좋았는데 이제 복귀 후에 이제 이제 막막하게 된 거죠. 막막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복귀한 다음에 월드컵을 신나게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력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력서를 열심히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회사들한테는 이제 번번이 되지 않았고 저도 이제 한 3개월 차가 놀기 시작한 지 3개월 차가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노예본 그 뼈에 깊숙이 이제 노예 DNA가 이제 박혀 있어서 그 막 현실에 이제 크게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결국 조서 기업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대표님이 셀럽이에요. 셀럽.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때 이제 한참 이분이 성장할 때였는데, 그때 그냥 이분이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굉장히 낮춰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나름 그래도 그 업계 1위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고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직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직을 하고서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주식이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식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많은 40대들이 대기업에서 사라진 거 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나름 그래도 스타트업 초창기 멤버의 약간 그 서클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곳에서 열심히 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약간 초기 멤버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임원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그때부터 잘 됐어요. 규모가 굉장히 그때부터 커져가지고 나도 초창기 멤버로 해서 임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첫 회사에서는 나는 40대 때 무조건 사라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뭔가 그래도 내가 40대 이후에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꿈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이 대표님의 큰 장점이 사람을 지금 생각해보면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점이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사람을 참 보고 그런 점을 굉장히 높게 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속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님이 나름 총애하던 직원이었고 그래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 친구 바지 사장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네. 제가 이렇게 막 아부를 잘 떨거나 뭐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첫 회사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부서를 이동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없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아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 친구 바지 사장님하고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제 입장에서도 제가 이분이 없어도 참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요즘에 듭니다. 그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가 그리고 그 대표의 친구인 바지 사장과 또 사이가 안 좋은 또 실장하고 잘 지냈습니다. 저는.